중년 이후에 60대 이후의 가방 크기는요, 몸통 목폭보다는 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숄더백을 고르실 때는 끈 길이가 22에서 28cm 정도, 그 정도 길이가 가장 좋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투트백을 좀 주로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무래도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좀 단정해 보이고요. 정장을 입을 때 보통 저는 우리 60대 이후에 패션 코드에서 옷을 잘 차려 입으셨어요? 신발도 잘 챙겨서 신으셨어요? 근데 가방 하나 어떤 거 드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무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60대 이후의 여성분들 중에 가방 어떤 거를 골라야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 품격 있고 우아하게 보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60대 이후에는요, 체형 중심이 아래로 툭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힙도 좀 커지고 아무래도 이 어깨가 구부러지고 어깨, 등, 복부, 우리가 보통 베돌레헴이라고 하는데 저는 베돌레헴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 실루엣이 전반적으로 둥글게 변화하잖아요. 이때 부피가 큰 가방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옷은 나름대로 드레스 의지로 니트웨어로 딱 하셨는데 축 처지는 호보백을 좀 언밸런스하게 매시면서 전반적인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체에 수직선이 생기지가 않아서 전반적으로 수직선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호보백을 늘어진 걸 하시게 되면, 그래서 더 낮고 전반적으로 체격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러한 착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소재도 중요한데요. 가방을 너무 광택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가방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품위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드웨어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속 장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속 장식이 너무 큼지막한 거를 또 하시게 되면 얼굴에 미세 주름이 더 부각돼서 보일 수도 있어요.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가방의 전반적인 색상,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구조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무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3S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스케일, 크기, 그리고 스트럭처, 구조고요. 그리고 서페이스,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면이라고 하는데 이 표면, 이 서페이스, 그래서 3S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3S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가방의 크기, 여러분들은 어떤 크기를 선호하세요? 하시는 일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많은 거를 넣어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미니멀한 가방이 필요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중년 이후에 60대 이후의 가방 크기는요, 몸통 있지 않습니까? 몸통 폭보다 너무 크게 되면 가방이 더 주인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몸통 폭보다는 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이가 들수록 가방 선택 기준 중에 저는 가벼운 걸 선호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중요하죠. 이 가방 무게가 700g 이하가 좋습니다.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요, 성인의 어깨 그리고 척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가방 무게는요, 본인의 체중의 10% 이내가 적정선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0kg다라고 하면 그 최대 6kg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하시는 거, 몸통보다 크지 않은 거 선택하시는 거 저는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구조인데요. 이 바닥본, 심지가 있는 가방, 예를 들어서 딱 가방을 바닥에 넣었을 때 딱 자기가 알아서 서는 가방, 이것이 좋습니다. 입구가 정돈이 된 플랩으로 된 거, 지퍼로 된 거, 이런 가방이 딱 입이 열려져 있는 가방보다는 훨씬 더 60대 이후에 품격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방 선택하시는 거 저는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페이스, 표면인데요. 너무 광이 반짝반짝하는 것보다는 약간 세미매트라고 해서 아주 은은한 광이 나는 가방 있지요. 사피아노라든가 팩불이라든가 누벅이라든가. 예를 들어 사피아노는 다 아실 거예요. 가죽의 가공 방식에서 나온 명칭이죠. 프라다 창업자 마리오 프라다가 특허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죽 공법인데요. 소 가죽 위에 크로스 모양의 촘촘한 무늬를 이렇게 프레스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낸 표면인데 아무래도 그 스크래치에 강해서 데일리 가방으로는 그만한 게 없죠.
예쁘죠? 사피아노라든가 아니면 팩불이라든가. 팩불은 다 아시겠지만 그 자잘한 알갱이 그 질감의 가죽이잖아요. 이것도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그래서 누벅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촉감인데 그 세련된 무드라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60대 이후에 가방으로는 좀 추천드리고 싶다. 아무래도 구조감이 있는 그러한 가방들이 좋은데 누벅은 좀 캐주얼할 때, 캐주얼한 가방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 매트 가죽 같은 경우는 너무 번쩍거리지도 않고 무광도 아니에요. 너무 광이 나지 않아도 60대 이후에는 우리가 조금 샤이니한 거, 약간 빛나는 거, 약간 그런 것이 손에 가기도 하고 얼굴을 밝혀주는 효과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은은한 광택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미 매트 가죽 같은 경우는 번들거리거나 값싸 보이는 그러한 가방이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고 지나친 무광보다는 어느 정도의 은은한 광이 나서 고급스러운 균형감을 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심리학의 thin slice라는 게 있어요. 얇은 단서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몇 초 안에 복장, 소품 여기에서 정동감이 어느 정도인지 저분의 신뢰감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의 지수를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한 가방, 예를 들면 낡은 가방, 휘어진 스트랩이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가 금속 이러한 버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벗겨졌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6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는 좀 관리 안 하신 분이다. 에너지 지수가 좀 낮은 분이시구나 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든다면 좀 서운하고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이 가방이 바로 이 얇은 단서를 주기에 가장 빠른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은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가방 고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옷에 들 가방인지 어느 곳에 들고 갈 가방인지 어느 상황에 들고 갈 가방인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인데 스트랩 길이도 중요합니다. 어깨끈 길이, 크로스끈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멜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숄더백을 고르실 때는 숄더백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쪽 어깨에 거는 가방이잖아요. 끈 길이가 보통 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기준으로 보면 끈 길이가 22에서 28cm 정도 그 정도 길이가 가장 좋죠.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정도예요. 그만큼의 이제 여유가 있고 너무 길지 않아서 정돈돼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주죠.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매는 건데 끈 길이가 이제 드롭된 거 떨어지는 그 끈 길이가 보통은 한 48에서 55cm 정도 이 정도 되면 가방이 허리 아래 그리고 엉덩이 약간 밑으로 쳐지면 이게 늘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약간 위쪽으로 그걸 보통 하이힙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힙 위치에 오면 가장 무난해 보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숄더백은 겨드랑이 밑에서 좀 안정되게 딱 안착된 그 정도의 길이고요. 크로스로 맸다 하면 크로스는 엉덩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엉덩이 위에서 살짝 걸쳐지는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스트랩 끈의 길이를 간과하시거든요. 끈의 위치가 너무 늘어지면 축 처져 보여요. 특히나 60대 이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늘어지는 거 싫거든요. 얼굴도 늘어져 보이는 거 싫고 체형도 늘어져 보이는 거 싫거든요. 가방으로 리프트 효과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속 장식, 버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버클이라든가 장식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딱 봤을 때 눈동자 크기보다 크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께가 한 3mm 안팎으로 얇고 절제된 느낌이 60대 이후에 여성분들이 드는 가방으로는 과하지 않다, 무난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브랜드 로고 높이도 1.5cm 이하로 하시면 좋아요. 너무 크면 좀 과하다,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핸드백을 들고 가시는 목적, 취향에 따라서 이건 정답은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원론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결국 얇고 작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 이 금속 장식은 그것이 훨씬 더 우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마감 상태가 중요하죠. 가방을 들면 옷은 정말 말끔하게 딱 하셨는데 가방 가장자리, 모서리나 이제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갈라지거나 벗겨진 경우가 있어요. 균열이 보이면 좀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느낌을 주면 훨씬 더 좋죠. 물론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옷도 신경 쓰기 바쁜데 핸드백까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끈 길이는 가방 같은 경우는 숄더는 겨드랑이 밑 그리고 크로스는 엉덩이 힙에서 위쪽 장식 로고는 3mm 또는 뭐 1.5cm 이하 이렇게 얇고 작게 하시는 거 좋고요. 모서리 마감하는 거 갈라지면 좀 즉시 보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셨던 한 60대 여성분이셨는데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CEO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구겨진 호보백을 선호하셨거든요. 블랙 호보백 좀 늘어진 거를 좋아하세요. 근데 CEO 입장에서는 호보백이 그렇게 어울리는
어울리는 가방은 아니죠. 호복백은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그런 차림에 어울리고 그런 소셜 포지션에 어울리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구조감이 있는 그러한 미디 토트로 제안을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저 이거 제 취향 아닌데요 하시다가 교체를 하시자 반응이 있더래요. 직원들이 대표님 가방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맨날 정장을 입고 다니시는데 가방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구조감이 있는 그러한 그 미디 토트백 다른 컬러로 좀 사고 싶다고 언제 시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소품의 디테일은요, 내 인상에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가방을 들어도 예뻐요. 사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하면서 너무 광택이 많이 나는 가방 들면 어떠세요? 아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별로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글로시 페이턴트라고 해가지고 너무 거울처럼 반사되는 광이 반짝반짝 나는 그러한 백은요, 주름이 도드라져 보여요. 피부 굴곡이 우리가 좀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중년이 넘어가면 그 대비가 과장이 돼 보여요. 그런 백을 들면, 광이 심한 백을 들면. 그것도 그렇고 너무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해서 후들후들한 그러한 가방, 그 대형 호보백, 늘어진 가방, 이런 것들은 내용물을 조금 더 넣게 되면 축 늘어지잖아요. 체형까지 늘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방은 젊을 때는 멋있어요. 근데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리프트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이 나이 때는, 중년 이후는.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오버사이즈, 너무 오버사이즈 큰 가방, 젊을 때는 그게 또 멋있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 오버사이즈로 해서 바닥본이 없는 그런 거 딱 세웠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버사이즈 같은 경우는 폭이 35cm가 넘어가면 일단은 좀 크다, 내 몸통에 넘어가면 좀 크다 이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너무 굵은 체인 굉장히 무거운 거 아시죠? 특히 쇠로 된 거 무거워서 못 듭니다. 그리고 술이 너무 많다든가 참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것도 젊을 때는 그게 예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좀 정갈하고 단정하고 좀 깔끔한 가방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세미박스 토트라든가 탑핸들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더라도 숄더백 짧은 스트랩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딱 안착이 되는 것, 플랫형으로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는 거, 안에 내가 어떤 가방 소품이 있는지가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플랩으로 딱 해서 미디 크로스, 그런 것들을 들게 되면 훨씬 더 세련되고 우아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죠. 광택보다 결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구조감이 중요합니다. 구조감 있는 가방, 이걸 제대로 들었을 때 60대 이후에는 훨씬 더 품격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가방은 결국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중간 크로스 되는 이런 가방들, 포인트 컬러, 무광 하드웨어, 이런 것들 체형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투트백을 좀 주로 정장 입을 때는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무래도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좀 단정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감이 있어서 바닥에 놓았을 때 알아서 서서 형태를 유지하는 가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정장을 입을 때 보통 저는 토프 컬러를 많이 가방을 드늘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레드에 포인트를 좀 줬거든요. 그래서 가방도 구두하고 여기 포인트에 맞춰서 레드로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드 가방 폭이 기본적으로 이 어깨 폭을 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무난한 일반적인 형태의 크기의 가방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좀 많아지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있는 게 많아요. 가방은 저는 이제 양쪽으로 나이가 드니까 이게 힘들어요. 한쪽만 열면 손이 이게 아프고, 이쪽 저는 50견이 왔었어가지고 한쪽만 열리는 가방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열리는 가방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립이라고 하죠. 립이 다 활짝 열리는 가방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가장 중요한 건 휴대폰이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휴대폰이 있고요. 그리고 수첩은 항상 있어야죠. 전화가 오면,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수첩에다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펜하고 수첩 항상 필수, 귀하게, 제가 소중하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생각을 하는 수첩이고요. 그리고 명함 지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명함 지갑은 필수거든요. 요즘 지갑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갑 동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갑 하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 가족에게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세트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는 않고요.
좋고요. 그리고 이게 가죽이 스크래치가 안 나요. 쉽게 해지지 않아서 편한 것 같아서 그렇고, 저는 항상 필통을 갖고 다니거든요. 연필을 항상 갖고 다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심적인 안정을 줘서, 저는 펜도 펜이지만 물론 이제 펜도 있기는 해요. 이것도 선물을 받은 건데, 이 펜도 물론 있지만 항상 연필로 싹싹, 저는 그 소리가 좋거든요. 연필 소리, 종이에다가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연필 2개는 항상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그 다음에 그리고 홍삼. 건강 엄청 챙깁니다, 제가.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저 별거 다 들고 다니죠. 이거는 이제 화장품 파우치. 이게 좋은 게, 화장품을 고를 때 세우는 파우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 파우치는 밑에 뭐가 있는지 한참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눕혀 있는 거라서 뭐가 있구나가 그냥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울 볼 때 화장품 같은 거 들고 다니고, 핸드크림 같은 경우는 제 취향에 맞게 좀 달콤한 거 향이 좋다 할 때는 이런 거. 그래서 핸드크림도 다양하게 하고 다니고, 여기는 이제 이어폰. 좀 아이템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줄이질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처럼 물건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물건이 많아도 사실 여기에 쏙 들어가거든요. 안착되어 있는 구조감이 있는 가방이라서 어디에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가방이라서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가방 속에 파우치를 해서 구분을 하시면, 어느 파우치에 무엇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하시면 이 정도 사이즈라도 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늘어지는 형태의 가방을 하면 나이가 들면 참을성도 없어지거든요. 늘어지는 가방은 찾을 때마다 가방이 축축 늘어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방 이렇게 하면 후루룩 쏠려서 찾는데 힘듭니다. 구조감이 있는 가방이 무엇보다 좋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목걸이는 제가 항상 옷 네크라인 선택하실 때, 네크라인 어떻게 선택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해 드릴 때 갖고 다니는 건데, 귀하고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어깨 밑으로 내려가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V넥 파임 정도입니다. 목걸이 있으시면 귀하고 해서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나의 V넥 라인이 이 정도 파이면 내 얼굴형의 안성맞춤이구나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든지 그 아이템들이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구조감이 있는 가방으로 선택하시고, 하루의 기분을 취업업 시킬 수 있는 색상. 저는 이 레드가 오늘 저의 기분을 취업업 시켜줬거든요. 옷을 빨간색을 입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방으로 대신 컬러 만족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방에 포인트 한번 줘보시죠. 나이 들어도 우리 젊어지고 싶고 경쾌해지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크로스백 해요. 저도 크로스백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백을 잘못 매는 순간 너무 촌스러워진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트랩이 넓고 길면 상체를 대각선으로 딱 절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훨씬 더 키가 작아 보이고 자세가 옹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랩이 너무 길지 않게, 너무 넓지 않게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방이 로우 힙,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항상 힙 기준으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다,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일론이라든가 패브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정장을 입으셨든 아니면 니트를 입으셨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60대 이후에 입는 옷차림하고는 조금 충돌이 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외는 있죠. 여행을 가실 때 좀 캐주얼하게 입으셨을 때, 이럴 때는 나일론, 패브릭 이런 것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니까 TPO, Time, Place, Occasion,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끔 가방의 소재와 이 스트랩의 길이도 제대로 선택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 때는요, 이 드롭, 떨어진 끈의 길이가 48에서 55cm, 물론 신장이 크시면 더 길어져야겠지만 우리나라 보통 이제 평균 키를 기준으로 봤을 때 48에서 55cm 하이 힙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해요. 가장 그게 품격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스트랩 폭은 너무 넓지 않게 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1.5에서 한 2.5cm 정도가 무난해요. 그리고 가죽, 체인 이렇게 혼합으로 된 그런 스트랩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방 폭이 또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방 폭은 보통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22에서 26cm 정도, 그리고 두께는 8에서 10cm 정도가 세미박스 기준이기는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 체형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가죽의 질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다 있을 겁니다. 금속 장식 그리고 로고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지 않게 톤온톤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크로스백의 문제는 그 형태라기보다는요, 길이 그리고 선, 이것이
가방이 사실은 중요하더라고요. 크로스백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0대 이후에 들면 좋은 가방, 위디 탑 핸들 토트, 이렇게 손으로 딱 들고 다니는 가방 있죠. 그런 가방은 좀 정장을 입으셨을 때 격이 있어 보이세요. 편안한 니트 차림에도 가방 하나, 토트백, 탑 핸들 토트백을 딱 들면 훨씬 더 우아해 보이는 게 있죠. 체형에 맞는 그러한 토트백을 하시는데, 크기는 보통은 몸통을 넘어가지 않는 것, A4 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 A4 용지보다 약간 작다 생각한 것이 이렇게 정리된 직사각형 가방, 그 정도의 크기가 가장 무난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갑이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파우치라든지 작은 책 정도까지 들어가는 일상적으로 외출하실 때 할 수 있는 표준 사이즈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손잡이 각이요, 그리고 어깨, 허리 수직선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포멀한 캐주얼 모두 호환이 가능해서 어디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세미박스 숄더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끈을 할 때는 상체 강조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모임을 갈 때는 세미박스 숄더 이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뚜껑이 있는 플랫, 미디, 크로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행 가실 때, 외출하실 때 정돈돼 보이고 활동성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박스 숄더백은 세미박스가 살짝 각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사각형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롭은 한 22에서 26cm 정도 되는데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서 가방의 겨드랑이 바로 아래에 딱 걸리는 높이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면은 상체의 시선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더 길어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방이 몸에 딱 붙어 있어서 걸을 때 움직임이 좀 단정하고 우아해 보입니다. 이러한 백은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조금 격식 있는 자리, 그런 곳에서 훨씬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짧게 걸쳐서 상체를 길게, 자세는 우아하게 하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랫 미디 크로스 같은 경우는 하이힙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플랩이 덮개가 있는 가방이잖아요. 그리고 미디는 중간 사이즈라서 크로스는 그 사선으로 매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드롭은 약간 체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50cm, 끈이 길어서 가방의 허리 아래로, 엉덩이 바로 위쪽으로 딱 걸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백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양손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활동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덮개 플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에 있는 물건이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죠. 여행 가실 때, 외출하실 때, 장시간 활동할 때, 두 손이 필요할 때 하시면 좋죠. 다시 말해서 엉덩이 위에 안정감 있게 활동성 그리고 단정함, 이것을 둘 다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하면 이런 가방 추천드립니다. 포인트 컬러로 버건디도 좋고요. 토프 컬러 요즘 많이 하시죠. 우아하게. 그리고 버건디, 가방에 레드, 우리가 원색을 옷으로 하기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 가방에 그리고 구두에 포인트 많이 주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더스트 블루라든가 포레스트 그린이라든가 이런 색깔 포인트로 주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이템 정말 필요한 거 약봉지 챙겨야죠. 안구 건조증 있으니까 저도 안약 항상 챙기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꼭 챙기셔야죠. 그리고 단추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항상 반지꼬리, 정말 꼼꼼하신 분들은 그런 거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옷핀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옷핀 같은 경우는 옷이 어떻게 어느 순간 망가질 수도 있고 단추가 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원피스 입었을 때 옷핀 하나로 이렇게 셔링을 딱 잡아줘서 허리보다 위쪽으로 셔링 하나 딱 잡아서 옷핀 하나로 딱 꽂아주면은요, 허리에 핏이 살아요. 의상이 전반적으로 실루엣이 달라지면 나의 전체적인 스타일 무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핀 꼭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정말 중요한 것도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 낮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녁 때는 격식 있는 자리다. 근데 내가 집에 들렀다 올 수는 없다. 그럴 때 하나로 전체적인 무드를 바꿀 수 있는 거 뭘까요? 스카프 있잖아요. 그래서 스카프 하나, 가벼운 거니까 스카프 하나 딱 넣고 다니면 낮이든 밤이든 조금 나의 스타일을 변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갖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향수 있잖아요. 향수병, 거기다가 좀 옮겨 담아서 작은 향으로, 나만의 시그니처 향으로 은근하게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60대 여성분들 보면 멋있다,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옷은 괜찮은데 액세서리에서 흔히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너무 광택이 블링블링 할 때예요. 과하면 60대 이후에 옷차림에서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금, 은, 여러 가지 메탈릭한 것들이 혼합되었을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통일을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메탈톤 통일하고 가방, 신발 이런 것들도 조금 톤온톤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포인트로 제대로 딱 주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이것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저는 시간이 갈수록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의 컨설팅 받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60대 이제 후반 분이세요. 굉장히 멋쟁이세요, 그분. 근데 항상 큰 체인의 넥클래스를, 목걸이를 항상 하셔서 체구는 작으신데 목걸이가 너무 큼지막해서 제가 작은 펜던트를 제안을 드렸거든요. 한 40에서 45cm 정도 되는 거를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귀걸이도 큰 거, 목걸이도 큰 거를 하셔서 귀걸이는 과감하게 생략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하시죠. 왜냐면 모든 그 액세서리들이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분의 삶의 역사예요. 귀걸이는 남편이 준 거, 목걸이는 아들이 준 거. 그래서 포기를 못 하신다고 하시던데 한 번만 한번 해보시고 어떠신지 느낌을 느껴보셔라 제안을 드렸습니다. 해보시더니 하나 포인트 주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스몰톡 있죠. 만나자마자 어머 어떤 목걸이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런 식으로 스몰토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가지 포인트를 주시던데 그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주변에 전반적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 얼굴 5cm 안쪽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해보세요. 얼굴 5cm 안쪽에 포인트 주시면 전신이 전반적으로 더 세련돼지고 정돈돼 보일 겁니다. 이 스카프나 숄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시면은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 스카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옷에서 프린트 무늬, 제가 너무 과한 프린트는 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지만 스카프는 프린트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스카프의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옷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화사한 톤의 스카프로 한번 포인트를 줘보세요. 살짝 목 주름이 우리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목 주름도 가리고 싶죠. 그래서 스카프로 목 주름을 가리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카프의 색상이 화사하니까 얼굴이 또 화색이 돌아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기분까지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스카프로 한번 여러분들 표현해 보시고, 스카프를 어떤 분들은 가방에다가, 손잡이에다가 매서 조금 멋스럽게 가방을 관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날이 쌀쌀해지니까 숄 많이 하시죠. 이 숄 같은 경우도요, 가로로 긴 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둘렀을 때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옷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옷핀으로 하나 딱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살짝 옆으로 하시면 이게 대각선이 되거든요. 느낌이 달라요. 옷핀도 좋고, 아니면 한번 그걸 손으로 움켜쥐고 고무줄로 한번 이렇게 그 매듭을 하잖아요. 그러면 꽃망울이 생겨요. 근데 꽃망울이 너무 크면 과하고요. 아주 작은 꽃망울로 해주셔도 좋고요. 꽃망울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단추 있죠. 단추가 없으면 동전 있지 않습니까? 동전을 숄로 딱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고무줄로 해서 옆으로 딱 하면 그 숄이 드라마틱하게 이 드레이프가 이렇게 되는 숄이면 훨씬 더 멋스럽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변신할 수 있구나, 숄이나 스카프로 달라질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카프나 숄 하실 때 가벼운 소재로 하세요. 가벼운 소재는 좀 가격이 나가죠. 그래서 숄이나 스카프는 조금 투자하셔서 하시면 오래오래 여러분들을 더 품격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60대 여성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 눈화장 나이가 들수록 점점 생략하게 되죠. 왜냐하면 눈물도 부족하고 안구 건조증도 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눈화장보다는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죠. 립 컬러를 제대로 고르면 화장을 덜해도 아주 화사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울리는 톤의 컬러를 찾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손바닥이 약간 골드빛이다 하시면은요, 이게 웜톤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약간 푸른빛이다, 붉은빛이다 하시면 쿨톤이에요. 손바닥으로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손목을 한번 보세요. 손목에 핏줄이 있죠. 손목에 핏줄이 그린빛이다, 녹색빛이다 하면 웜톤이에요. 푸른빛이다 하면 쿨톤이에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웜톤이신 분들은 얼굴에 약간 골드빛이 도는 분들이세요. 약간 쿨톤이다 하면 피부가 희다 소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차이인데, 웜톤이신 분들은요, 핑크톤보다는 약간 피치톤 있죠. 살구톤
살구톤 립스틱이 훨씬 더 얼굴에 혈색을 줘요. 그래서 그런 톤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핏줄이 푸른빛이다 하시면은요, 살구빛보다는 핑크톤의 립스틱이 훨씬 더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이 웜톤이신 분들, 그린빛이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골드가 훨씬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쿨톤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실버가 훨씬 더 잘 어울리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 립스틱을 고를 때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한번 진단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가 진단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손목 핏줄로 한번 해보시고, 근데 손목 핏줄하고는 별개로 얼굴에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을 좀 밝게 하신다 하시면 실버톤이든 골드톤이든 전체적인 무드에 따라서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믹스앤매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하시되 일단은 립스틱을 발랐을 때 내가 거울에서 기분이 좋은가 만족스러운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 중요하고요, 편안함 중요하죠. 스타일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 구조감은 포기할 수 없죠. 왜 스타일은 포기할 수 없죠. 활동성, 편안함은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소재라든가 무게라든가 스트랩으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단정하게 하되 안쪽은 좀 기능성으로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가방 무게는 가급적이면 700g이 안 되면 가장 좋기는 하죠. 대신 어깨끈 하실 때 어깨끈 안쪽에 얇게 쿠션이라든가 패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간 어깨 압박이 덜한 거, 편안한 것,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손이 좀 자유로워야 하고요. 그리고 하이힙 크로스로 우리 하는 거 함께 알아봤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쓰면 좋습니다. 운동화처럼 편한데 로퍼답게 단정한 신발도 한번 제대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쿠션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함은 유지하되 구조감은 양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보 못하겠거든요. 스타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또 편안함도 우리 포기할 수 없죠. 두 가지 다 한번 신경 써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꾸밈이 서툰 분들을 위한 작은 변화 실천 팁 있습니다. 꾸밈이 서툰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그래도 잘 꾸미는 친구들이나 가족이든지 지인들 있으시죠?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본인의 체형과 본인의 취향,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어떤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방 측면에서 조금 더 가볍게 간다면 첫 번째, 스트랩 구멍 한 칸 줄이는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방을 늘어지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가방 팔 때부터 장착되어 있던 걸로 그대로 들고 다니시는데 우리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길이도 줄여야 되고 또 늘려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신경 쓰시고, 그리고 가방 비우는 거 조금 가볍게 라이트하게 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방 세이퍼, 우리가 이제 가방이 좀 구분선이 될 수 있도록 세이퍼 안으로 넣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가방이 한결 깔끔해요. 아니면 파우치를 정리해서 넣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가방 손잡이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1cm 이 한 개 줄이는 거, 이런 디테일, 작은 조정이 품격을 만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죠. 하지만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작해 보시죠. 참 주변에 보면 귀티 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옷만 잘 입었다고 귀티가 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옷도 깔끔하게 입었는데 태도에서 뭔가 우아함이 배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동작은 느긋하고 아주 깔끔하게, 급하게 손을 휘두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손 제스처를 조금 더 절도 있게 하면서도 단정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차 한 잔을 마셔도 하면서 빠르게 하고 덜그덕 소리 나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같은 동작이라도 마신 후에 새끼손가락을 컵 밑에 살짝, 컵 받침과 컵 사이에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살짝 조심스럽게 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아하고 아주 품격 있어 보입니다. 귀티가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움직임의 여유가 곧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행동에서의 귀티는요, 작은 소리의 줄임,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의 결이 아름다울 때 귀티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태도가 아름다운 분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진짜 귀티가 흐른다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말투입니다. 말이 너무 빠르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 빠른 분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경쾌하거든요.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을 때 말이 빠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기분 좋기는 한데 조금 품격 있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말을 좀 천천히, 속도를 평소보다 천천히 말을 하시다가 중간에 pause, 쉼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실입니다. 도 나쁘지 않겠으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쉬고 박영실입니다. 중간에 끊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귀를 더 쫑긋 세우게 하는 여백을 주는 거죠. 상대에게 여백을 주는 말투에서 우리는 귀티를 느껴요. 그리고 말을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첫 문장은 짧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중간에 pause, 말하고 상대방에게 또 한 번 질문해주고, 예를 들어서 친구와 만났을 때 야 요즘에 이게 유행이래 라고 막 본인의 얘기를 쏟아내는 친구보다는 잘 지냈어?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마워. 나도 오늘 이 시간 되게 기다렸다. 나 요즘에 크림색 옷이 자꾸 손이 가더라고. 크림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던데 너는 어때? 라고 본인의 취향,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상대방 친구에게 질문으로 마무리해주는 친구와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주거니 받거니 핑퐁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야말로 말할 맛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말을 줄여도요. 품격 있는 사람의 말씨에서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 방식에서 귀티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PD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촬영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반복해 주고 하면 상대방의 이름 기억해 주는 거 저는 기분이 좋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그리고 무슨 말 끝에 한 문장 감사 표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제 친구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바쁜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친구가 저에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라는 얘기를 해줄 때 저의 마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렸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정성을 다한다라는 느낌 주는 것.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향해서 아이 컨택 제대로 해주는 거. 이것처럼 따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60대가 넘어갈수록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상대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품격은 볼륨이 아니라 여백에서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절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여백에서 대화의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A, B, C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귀티나는 중년, 60대 이후 ABC, 어피어런스, 외모도 아주 깔끔하게 자신답게 자신의 스토리가 정체성이 담겨 있는 외모를 보여주고 비헤이비어죠. 바로 태도, 여유 있고 배려 있는 태도 중요합니다. C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말도 너무 빠르지 않고 좀 배려 있게 속도를 조금 늦추고 퍼주고 상대방의 이름 한번 불러주는 A, B, C가 제대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 품격 있다, 귀티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여유에서 우리 품격은 자라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에서의 귀티, 동작은 느긋하고 짧게 하는 거 좋아요. 급하게 손을 휘두르거나 크게 움직이면 좀 조급해 보일 수 있거든요. 손 제스처는요. 어깨선이 넘어가면 좀 대상이 많구나 큰 무대 위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어깨 쪽 안쪽에서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속도는 평상시보다 조금 천천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훨씬 더 여유가 느껴집니다. 첫 문장은 짧게 그리고 1초 pause.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해 주는 것. 한마디로 말을 줄여도 메시지는 더 크게 들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십니까? 자신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만족스럽지 않지만 나 이대로 충분하다. 나여서 참 좋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을 더 편안하고 더 여유 있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이 그런 분이셨는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품격의 씨앗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씨앗을 한번 키워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씨앗을 정성스럽게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